여자 사연을 나누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중학교 동창인 친구 생일 파티에서 우연하게 만난 후 서로에게 빠져들어서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남자 집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었지만 제 본인은 평범한 작은 회사에 다니며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급하게 결혼하여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남편과의 사랑과 가족의 협력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으며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란 생각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나와 아이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제안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 순간 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임신 후 세상이 모두 두렵게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정말로 특별했거든요.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분노를 터뜨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아가씨, 어디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응, 우리 아들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이야. 학생이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가씨야, 남자 하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겠지만 절대로 이런 결혼은 허락 못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여자랑 어떤 결혼이야? 내가 일어서기 전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집안도 그렇고 대학도 못 다닌다고 하더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남자친구의 엄마가 제게 소리치자 이런 결혼은 무리일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너무 화가 나셔서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아직도 부모님께는 참 말 못했는데 혼자서는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힘들어했다. 그때 내 동생이 나를 살펴보며 말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랑 싸웠어? 왜 그래? 그냥 말해. 내가 다 혼내주겠다고. 그때 나를 챙겨주려는 내 동생의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았다.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좋은 스타일이라는 말로 심려를 표현해주는 동생이었다. 많은 이해와 지지가 있는 동생 덕분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 결혼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대우를 받고 나면서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입덕이 시작되고 부모님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성급한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결국 남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갔다. 나는 함께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듣자면 그날은 상당히 긴장되었다고 한다. 결코 꺾이지 않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성급한 우리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충돌이 일어나 막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흥분한 적이 있었고 그날은 서로 당장 헤어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딸을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제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것이거든요. 얼마 후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시댁에 온 2년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유산했어요. 그날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고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까지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에서 살기는 지옥과도 같았어요. 시부모님을 마주치기조차 싫은 정도로 무서웠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모 때문에 편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해서 굳은 결심을 내리고 시댁을 떠나 분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주인공은 어느 날 임신 소식이 없어 놀랍고 걱정스러워졌습니다. 20대 중후반이지만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취직을 하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임신에 대한 생각은 미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주인공은 불안함을 느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에 마주했습니다. 우리 나이는 이미 30대를 넘어섰고 우리 부모님은 아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원 씨는 매우 거친 언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벌써 이렇게 오래 결혼했는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어? 언제쯤 아이가 생겨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했잖아. 말이 그렇게 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몸이 좀 지쳐 보이네요. 지쳤으면 이 일 그만두세요. 그런 방법으로 몇 푼 벌어다가 외부에서 신경 써도 그걸로 여자 몇 푼 벌어다가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고 중마고 거리면서 구석으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 어느 부족해서 몇 푼 벌었다고 이걸 당당하게 하고 어디로 돌아가면서 이젠 집을 치우고 해진 것처럼 보여질까 생각이 든데. 시모의 말씀에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여갔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던데 라고 생각했지만 우울증과 피로감이 더해졌어요. 그 후 남편과 상담 후 병원에 다니고 검사도 받았으나 인공수정도 시도해보았지만 임신은 안 됐어요. 결국 10년이 지난 후 우리 부부에게 임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입양을 결심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입양을 결정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매우 화가 났어요. 다른 집 자손을 거두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신분조차 모르는 자가저희 가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죠.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시던지 매일같이 전화해 입양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더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소중한 아들을 가졌습니다. 3살박이 천사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이의 부모가 되어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아이에 맞춰졌고 남편이 집으로 일찍 와서 집안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았고 조만간 승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때문에 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남편도 아이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서로 꿈꿨던 우리 부부를 다시 사랑으로 이끌어준 아이를 보며 매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이렇게 행동해야 했겠지만 그뿐이야. 어디서 나타난 이 아이를 데려온다면 조상들은 분명히 화를 낼 것이고 검은 짐승은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아이 때문에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분명히 행운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제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잊어주세요. 제게 말을 듣자 아닙니까?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발 우리 집으로 팔 길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모의 말대로 우리 아이를 받아온 후 몇 년간 시모님이 우리 집에 발을 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행복해 보이지만 가끔은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나는 매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자고 있는 밤, 그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한숨을 내쉬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시모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생긴 문제를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이야기 역시 가슴 아프네요. 어두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족이 함께라면 이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난관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함께 힘내요.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맞아, 나도 지금 미치겠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돈도 빌려줬는데. 그동안 나한테 준 돈은 뭐야? 생활비로 넉넉하게 줬잖아. 내가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다 해야 해. 사실 우리 사업은 정말 힘들었어. 집에 생활비 주려고 대출까지 받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 꼭 찾을게. 꼭 찾아서 내 돈 다 찾을 거야. 남편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무섭게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고 남편은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폐인이 되어갔어.
아이를 데리고 너무 무서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부모님은 이게 다 입양한 아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경멸하는 눈빛을 하셨어요. 그때 아들이 10살도 넘은 나이라서 말귀를 다 알아들었어. 시모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기억하고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입양했어요. 정말 할머니 말대로 저 입양한 놈이냐고요? 응, 그게 맞아. 입양이라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난 너를 내 가슴으로 낳았고 평생 내 아들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입양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란다. 알고 싶어요. 엄마는 제가 그를 향한 태도를 알아? 처음에는 내가 진심을 담아 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내가 믿는 것 같지 않았어. 그 후로 그는 점점 변해가더라. 같은 말도 짜증스럽게 내뱉고 내 질문에 대답하는 법조차 모르는 듯했어. 집에 와서는 문을 닫고 방에 있고 문을 자주 잠근 채였어. 아들은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져간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아들은 이러니 나는 힘들어졌어. 돈 문제도 있었고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는데 집도 바뀌고 나는 공장에서 노동을 했어. 남편이 좀 더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계속해서 산다. 여러 회사를 다니다가 편의점에서 아는 친구를 만나며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나는 남편이 미치도록 내 아들을 지키며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중학교에 올랐을 때 그는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결국 문제아이로 변해버렸다. 특히 고아원에서 왔다는 친구와의 관계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 친구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등 나쁜 행동을 자주 저질렀다. 남편은 아들과 그 친구를 잡아 경찰서로 끌고 간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은 화가 나 미쳐가지만 나중에는 아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아들은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는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탈을 선택했다. 해버렸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거기에 보태서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입양한 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온 제게 집안의 현실은 가혹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출한 아들을 꼭 다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PC방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 헤매고 다녔고 급기야 학교까지 찾아가 반 친구들에게 아들의 행방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 친구들에게 제 아들이 입양된 자식이라는 소문이 다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금 아들의 행방을 찾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입양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가서 물었고 그 아이들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얘기를 듣자니 아들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말해버렸는데 그 친구가 반 아이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놀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은 학교에 나가기가 싫어했고 더불어 삐죽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호통쳐가지고 경찰서까지 데려갔으니 저희 부부는 노트, 두투 더 랭스 리미트, 더 엔딩 오브 더 스토리 could not be completed. If you would like to know how the story ends or if you need further assistance, please feel free to ask. 부모님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고 심장이 칼날로 베이는 아픔을 느꼈죠.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매던 중 노래방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떨고 있는 아들과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해하려 노력한 게 부족했어. 넌 내 아들이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아들이야. 제발 진심을 다해 너를 이해하겠다고 애원해. 그 말이 통했는지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아들이 입양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안아주었죠. 함께 다니며 나쁜 짓을 그만두게 하고 친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고 도둑질을 하다 걸렸다고 해요. 이런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챙겨줬어요. 애정이 부족한 행동들이 많았지만 밖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이런 아이를 돌봐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집에 데려오라고 해서 매일 맛있는 반찬은 없어도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주었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안정을 찾도록 해주었어요. 배가 고프면 엄마 배고파라며 치킨을 시켜 먹게 했죠. 엄마가 야근 수당을 받았다면 먹고 싶은 것을 시키라는 말에 그 치킨을 시켰어요. 아빠는 늦게 올 것 같다며 저와 내 아이 둘이서 2마리 주문하여 배 터지게 먹었죠. 이제는 사랑으로 보듬어준 아이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몇 달 동안 가출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비록 생활비가 2배 들었지만 아들의 친구를 원망할 적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결혼 예물로 받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아들과 아들 친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직감적으로 그들이 이를 저짓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면 가망이 없는 아이들일까 생각했고 스스로를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죠. 솔직히 조금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은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 번 참고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위해 노력했죠. 몇 일 만에 돌아온 아이들은 제 눈치를 살펴보지만 난 따뜻한 밥과 국을 만들어서 준비했어요. 아들의 친구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갔다. 아들은 손 씻고 밥 먹으러 왔고 난 홀로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아들이 예물을 팔아버린 것을 알아도 아들은 말하지 않았고 끝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물 사건은 혼자 가슴속에 묻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아들을 믿고 지지려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 결국은 그것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그 이후 몇 차례 가출을 했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어요. 출석 일수가 부족했고 몇 차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한 번 낙인이 찍힌 아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고시 문제집을 사서 메모와 함께 아들의 방에 넣어주었어요. 언젠가는 제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해. 보석은 갈수록 빛나는 법이니까. 이 문제집을 풀면서 아들이 더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무조건 믿는 엄마가 되어. 아들은 그렇게 20살의 성인이 되었어요. 나는 어느덧 50이 넘은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새하얗게 눈이 내린 듯이 흰머리로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시댁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남편은 외출을 해서 지냈어요. 시모는 손자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월은 가고 건강한 시부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있다고 해요. 암에 걸려버렸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그동안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모를 잘 부탁했어요. 그날 아들의 눈에서 훌륭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후 아들은 명절에도 시댁을 가서 차례를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을 다 잡은 것인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아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제는 대학에도 합격해 있어요. 백신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이가 어떻게 대학교를 준비했는지 놀라웠어요. 이게 행복한가 싶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소소하게 나이가 드는 중년의 삶이 이런 것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고다들의 모습이 변했어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고 저에게 차갑게 행동하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변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거친 말을 했어요. 이제 이 집을 나갑니다. 남의 겉을 벗고 속을 알 수 있으니 시원하겠죠.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대학에 가야 하고 엄마가 등록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엄마에게 내가 전부라는 건 없어. 소리를 내지 말고 이제 엄마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세요. 젖 품은 부모를 만났어요.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해요.
혈통 이끌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엄마도 찾았으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남남인데 왜 이런 말을 해?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 친부모를 찾았다고 나는 엄마가 아니라며 언제 볼 수 없겠어. 엄마가 너도 아들이야.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야.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억지로 착한 척하려는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돈을 받으세요. 친구와 엄마 선물 훔친 돈이에요. 아직 많이 모자라는 돈이지만 이걸 받아주세요. 아들은 그냥 봉투를 건넨 뒤에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초중고 때 속여서 가출한 것보다 훨씬 더 상처를 받았어요. 이대로면 자식과 연락 끊고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겠어요. 며칠 동안 밥을 잘못 챙겨 먹고 우울증에 빠져 이러니 못했죠. 마침내 좀 모금을 서서히 모을 수 있게 된 아들은 갑자기 친부모 찾기로 해버렸네. 연락을 끊으라 이건 정말 생각하더니 생각할수록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이 없는 공허한 집에서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처음 듣는 중년 남성 목소리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구세요? 그쪽은 저희 아들을 키워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년을 키워주셔서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 주소를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친부가 집을 찾아왔어요. 함께 앉아 TV를 보는 것이 당황스러웠는데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의 친부모 두 분은 모두 이 집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장애인이셨어요.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셔서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시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시는데 저도 너무 많은 눈물이 나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세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요. 겨우 두 분을 일으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오려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 아들을 키워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제 아들은 목숨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 제 아들 없으면 못 살았어요.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시장에서 돈 번다고 장사하다가 아이를 못 챙기고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찾아야 남편과 함께 우리 부부 그림자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입양한 아들은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부의 아픔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들이 떠난 뒤로 남편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없었는지,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지 생각했다. 나는 아들의 생모가 겪었던 고통이 우리 부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들의 생모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명 대학에 합격했고 입학해야 할 시기인데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아들이 일하는 그 공장을 찾았다. 공장 문을 열어 들여다보니 한쪽 구석에서 아들은 상사에게 혼을 듣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와 함께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직접 아들에게 다가가 손목을 꽉 잡았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엄마, 왜 여기에 온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아들은 소리쳤다. 대학에 다녀야 할 시기에 공장에서 왜 그런 거야? 엄마 농 같다. 돈을 벌어야 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사야 해. 그래서 당신을 내버려 둬. 대학이 뭐냐고? 바빠. 빨리 들어가 봐야 해. 이런 자식, 너는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둬야 해. 엄마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
너는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내 아들이니까 나는 아들을 꽉 안아 그리워했습니다. 내 아들은 친부모를 돕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은 나를 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고 팔을 뿌리쳐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시누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작은 집을 샀고 아들의 친부모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준 돈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들의 친부모는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상의한 결과예요.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를 찾아왔고 나는 이제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연결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속죄가 필요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요. 아들과 다시 합이 좋아져서 매우 행복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아이를 안 따져주고 엄마라는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킨 것에 대해 무척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느덧 우리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워진 것 같아요. 시모는 이 사실을 모두 알아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마도 지난 생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후 아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야간 대학에 진학했어요. 첫 등록금을 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내고 싶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내 손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애써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주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바쁜 대학 생활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시간을 많이 보내며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장애로 인해 폐지를 주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아버님은 친모인 척하시면서 항상 방과 주변을 치워주고 관심을 보이시며 집안을 도왔다고 하는군요. 노년의 두 부모님 모습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네요. 언니가 나눈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상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은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추억들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일상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께 반말을 하며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투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기억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다 주러 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여자친구 챙기는 일도 많을 텐데 말이에요.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다른 동갑내기보다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기원해 주세요. 군대에 있는 아들이 오늘은 왠지 많이 그리워요. 나중에 군대 가서 선배들에게 힘들게 산다면 걱정이 돼요. 하지만 믿고 신뢰할 아들이니까 현재도 고마워 살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해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